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호, 홍준표 후보에 이어 오늘 이주영, 김재경 의원 등도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이죠.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같이 황교안 대표는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후보가 서로 거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황 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지역을 수시로 옮기며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우리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을 홍 후보가 아니죠. 홍준표 후보는 즉각 총선 승리보다는 당내 경쟁자 쳐내기에만 급급한 그대는 이제 그만 입 다물고 종로 선거에나 집중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현재 당 대표이자 총괄 선대위원장과 전 당대표이자 대통령 후보가 서로 총질을 해댄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의 언쟁을 보면요, 홍준표 후보가 왜 공천에서 배제됐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사실 일찌감치 통합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를 의도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부를 향한 수위를 넘는 공격으로 정치를 같이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험지 출마 요구는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한 명분인 셈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홍 후보는 고향인 창녕에서 양산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서울 출마 요구를 거부할 명분 쌓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를 밝히고 지역구를 대구로 정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정치 1번지죠. 수성을 지역에서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대구로 향하자 가장 기분 좋은 사람, 가장 쾌속으로 쾌재를 부를 사람은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일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 나동현 전 시장이 이 과정에서 서로 배신자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사실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죠. 양산시장을 양산을 지역 위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당시 당대표 시절이었죠. 나 전 시장은 사실 양산을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보다는 다음 양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원했고요. 또 김두관 후보가 양산을로 오자 사실은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에게 양산으로 오라라고 말을 한 건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사실 호영호재하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홍 후보에게 양산으로 올 걸 제안을 했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홍 후보를 쳐내자 어쩔 수 없이 양산으로 다시 나온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나동현 전 시장에게 양산으로 나올 것을 강요를 했죠. 결국 이 같은 분란이 일어나면서 김두관 후보만 유리해진 셈이 됐습니다. 다음 김태호 후보 얘기인데요. 사실은 홍준표 후보와 김태호 후보를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지역이 경남이고 같이 도지사를 지냈고 또 당 지도부를 지냈죠. 그래서 같이 싸잡아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두 사람의 경우는 거의 서로 다릅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실은 공천 배제를 의도했다면 김태호 후보에 대해서는 창원이나 양산 다 험지라고 꼽히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나 김태호 후보에게 경남에서 그렇게 험지라고 할 만한 곳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험지로 어쨌든 옮기라고 하는 게 공관위의 입장이었죠. 그렇게 다르고요. 김태호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심을 따르라고 강요했지만 저는 민심을 따르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는 김태호 후보는 홍준표처럼 쳐내는 것이 아니라 경남 창원이나 양산 등 험지로 가줄 것을 요구했는데 김태호 후보는 이번에는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끝까지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죠. 사실 김태호 후보는 경남도의원, 거창군수,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국무총리 지명, 당 최고위원 두루 거쳤죠. 사실 지명도 면에서는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김태호 후보도 이런 지명도 차원에서 창원이나 양산 어디를 가도 당선권 아니냐 이런 평가는 받습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번 선거운동이 사실상 굉장히 소극적이고 직접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지명도가 높고 명망가 위주의 선거가 치러진다고 본다면 아주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김해 국회의원 출마나 경남도지사 출마 등 당이 요구할 때 또 헌신을 했다라는 이런 이력도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20여 년 떠나 있던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라고 밝혔는데도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태호 후보 경우를 보면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 통합당의 정무 능력입니다. 이 경남 같은 지역에서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를 옮긴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 지역의 후보들과도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한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옮기기 전에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죠. 명분도 있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공천관리위는 이런 것을 맡을 입장은 아닙니다. 공천관리위는 물갈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잡음이 나오면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총선기획당 또는 여의도 연구원 이런 데서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통합당에는 이런 기능이 아직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후보가 사실 지역구를 옮기고 싶다 하더라도 옮기기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김태호 후보의 고향인 거창, 합천, 함양, 산청은 대구와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와 같은 동일 생활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사실 대구에서 홍준표 후보가 출마하고 김태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한다면 무소속 벨트가 말 그대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오늘 기자회견을 했죠. 경남의 마산 5선입니다. 이주영 의원, 진주 4선이죠. 김재경 의원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들도 무소속을 밝히고요. 이러면 무소속 돌풍, 무소속 러시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영남권에서는요. 통합당 후보와 이렇게 통합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를 그렇게 유권자들이 분리해서 보지 않는 성향도 있습니다. 지역적. 그 정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통합당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해 나갈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죠. 사실 전체 선거 전략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이 통합당에는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이 같은 역할을 맡을 사람, 또 거기에 힘을 모아주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합당이 공천을 통해 물갈이 또 판갈이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여기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밑 정지 작업은 부족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약점을 민주당이 파고들 것은 자명한 일이고요. 그리고 어제 김영호 통합당 공천위원장이 사퇴를 했죠. 사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인공입니다. 서울 강남 을 지역의 통합당 최홍 후보인데요. 최홍 후보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오늘 통합당 최고위가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징계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부적절한 공천이었다 한 점을 자인한 셈입니다. 오늘 정치톡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